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관련 시설을 집약시켜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광주 보훈병원 의사들이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광주 전남에서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전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베어간 조상들의 귀와 코를 봉환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일대에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2년 넘게 보류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터에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광주시가 민주인권 기념파크보다 확장된 내용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 남짓한 어두컴컴한 독방.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이곳은 5.18 당시 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옥고를 치렀던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다수 시민들이 학살당하거나 안매장당하는 등 5.18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민주인권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13년 전부터 진행돼 왔는데 지난 2019년 말 사업 추진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땅의 소유자인 기획재정부가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그 개발 이익으로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기로 해 당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고 그 수익 사업으로 이익이 나면 그걸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2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광주를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5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거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교도소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지 않고 민주인권 기념파크와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는 확장판 계획을 새 정부 인수위 국정과제에 넣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을 확충해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지켜주길 요청했습니다. 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것을 차기 정부가 광주 시민들의 뜻과 광주광역시의 그런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시의 요구사항을 공식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석시장의 선거 캠프 개소식을 앞두고 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최근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의회 의장의 명함이 아파트 단지에 대량으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세히 보니 순천시 의회 허유인 의장의 명함이 붙어 있고 바로 옆에는 손으로 접은 듯한 종이학이 딸려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허 의장의 지역구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곳곳마다 누군가 명함과 종이학을 붙여놨습니다. 이처럼 명함을 게시하는 건 예비 후보자 본인도 할 수 없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엔 순천시 공무원의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별정직 공무원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허석 순천시장 선거 캠프 개소식에 사용할 축하 메시지와 영상을 부탁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허 시장의 부탁을 받아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허 시장 측도 자신들이 지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허유인 의장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지만 누가 명함을 붙여놓은 건지 전혀 모르겠다며 자신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과 의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같은 당 입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 소구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갖고 좀 창피도 들었고. 한편 명함 부착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허 의장 측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순천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의 75%는 올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3억 원이 늘어난 14억 원을 신고했고 김용집 광주시 의장은 8,900만 원 늘어난 5억 4,900만 원을 신고하는 등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33명 가운데 25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반면 임미란 의원은 주가 하락 등으로 32억여 원 줄어든 50억 4,900만 원을 신고하는 등 8명은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날이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잔뜩 지나고 지금은 점차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봄비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봄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은 비가 지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광주의 기온 5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보훈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진료 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치료하는 광주 보훈병원.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의사 12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환자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 이틀만 진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약만 약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의료진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진료실 곳곳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 안과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소화기 내과, 신경외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8개 진료 과목의 의사는 50여 명, 수술과 외래, 당직과 응급실 운영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활학과 그 당시에 그 시기하고 의사가 없었고 입원을 못했다니까? 계속 통근치를 했다니까? 환자들이 다 유공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지 다. 순환기 내과만 못 받았지. 약만 타는 거예요, 거기는. 병원 측은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호 때문에 의사들이 떠난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지원할지, 또 언제쯤 충원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어서 진료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상황과 다르게 광주, 전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선 8,926명, 전남에선 11,2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2만 명대 확진은 나흘째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수억 원대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달간 자신을 대선 캠프 관계자라고 속인 뒤 지인 A씨 등 5명에게 선거 준비 자금을 명목으로 3억 4천여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민주당 일반 당원으로 선거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내일 개막하죠.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신인 김도영 선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범 경기 타격왕 김도영 선수를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 좌익수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보고 자라왔고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 구단에 제가 오게 되는 거니까 확실히 감회도 새롭고 남다르고 그냥 각오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격이 그래도 제일 자신 있고 주루는 아직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달리기가 그래도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완하고 싶은 점은 아직 수비가 1군에서 뛸 만큼의 수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은 막 따로 그냥 3할 정도 치고 싶고 그냥 홈런 10개 이상은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신인왕을 기아에서 2년 연속 받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냥 생각을 좀 다르게 먹었더니 그래도 부담감이 좀 사라지면서 몇십 년 뒤에는 이제 이종범 선배님처럼 팀에선 너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제 개막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진짜 코앞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올 시즌은 그래도 관중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영 화이팅!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 장수들이 전쟁의 공을 평가받는 수단으로 우리 선조들의 코와 귀를 베어간 뒤 무덤을 만든 흔적이 아직 일본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정유재란 격전지였던 순천의 한 민간단체가 일본에 있는 이 무덤들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기둥과 돌멩이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1000여 명의 귀가 묻혀있는 귀무덤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온 장수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코와 귀로 만든 무덤이 일본에 5곳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희생돼 묻힌 우리 선조들은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귀무덤이 있는 마을에도 모르고 있는데 순천 외성과 검단산성 등이 위치해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이 벌어졌던 순천 지역. 순천에서는 희생된 조상들의 원혼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에 있는 귀무덤과 코무덤을 고국으로 봉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귀무덤 봉환추진운동본부는 최근 순천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문위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마지막 격전지여서 여기가 굉장히 피해가 컸었고 그 동부 육군 쪽의 병사 양민들 귀를 코를 제일 많이 베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우리 순천 여기 평화공원에다가 안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운동본부는 앞으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귀무덤과 코무덤을 봉환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에서 뜻깊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증언을 붓글씨로 다시 쓴 아크릴 작품 100개가 전시돼 세월호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 철제 펜스 사이로 녹이 쓴 세월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펜스 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붓글씨 작품이 내걸렸습니다. 떠난 아이를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묵묵히 동거차도에서 인양을 도운 마을 주민의 목소리. 그리고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털어놓는 민간 잠수사의 말까지. 후회와 그리움, 희망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작가 저마다의 필체로 표현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했던 상황,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4.16 그날을 쓰다란 이번 전시는 단원고 학부모와 동거차도 주민 등 100명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기록한 책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글씨 작가 55명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붓글씨로 쓴 작품 100개가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행동해 주시고 손잡고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4.16 그날을 쓰다 전시회는 목포신항뿐만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고난과 상처를 딛고 만들어진 작품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다시금 4월 16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지역 제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1을 기록해 한 달 사이 4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지난해 11월 80선 아래로 떨어진 뒤 5개월 연속 7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영애로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력난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북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중흥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어린이 자료실과 다함께 돌봄센터, 종합자료실 등을 갖춘 중흥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중흥도서관은 ICT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월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고 무인 반납기 등을 설치해 편리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가 고부가 가치 양식 품종으로 주목받는 개체굴 양식을 늘리기 위해 1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43헥타르인 개체굴 양식장을 오는 2025년까지 50곳 500헥타르로 확대해 연간 생산량을 5,000톤, 600억 원 상당 늘릴 계획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개체굴은 일반 양식굴보다 최대 10배 높은 가격으로 중국과 대만, 홍콩에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날이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잔뜩 지나고 지금은 점차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봄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봄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출근길 날씨 어제보다 더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안 2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곡성도 3도 안팎으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17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